솔직히 초보자 입장에서 구매 대행이건 사입이건 이 정도 기준만 알면 수요를 파악하고 내가 들어갈 만한 시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대손손입니다. 드디어 올해 첫 영상을 올리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저는 이것저것 계획들을 많이 세웠는데 다 달성하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올해도 계획한 목표들 하나하나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해외 구매 대행 제품 판매 시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세 페이지는 판매를 제재하겠다고 발표했죠. 추후 어느 정도 강도로 제재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제품 페이지를 그대로 크롤링해서 긁어와서 업로드하는 대량 방식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량 등록 판매가 어렵다고 넋놓고 있을 순 없겠죠? 어차피 우리는 대량만 하다가 끝낼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매 대행 제품 수동 등록 시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틈새를 파악해서 상위 노출을 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로직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로직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판다랭크, 아이템 스카우트, 셀링 허니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만 쿠팡은 그런 자료들을 본인들이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량이 높고 경쟁 강도가 낮다고 해서 쿠팡에서도 검색량이 많고 잘 판매가 일어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완전 꿀팁이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공유했듯 구매는 노출, 유입, 구매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상위 노출은 뭘까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눈에 내 제품이 더 잘 뛰게끔 앞쪽 페이지, 즉 상위에 노출시키게 만들어서 클릭을 유발하고 유입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상품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10페이지, 20페이지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내 제품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을 쓰고 좋은 키워드를 찾는 이유는 경쟁이 심한 시장을 피하고 싸울 만한 곳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들어갈 만한 시장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지 상위 노출이 될지 안 될지도 파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초보자인 우리가 선풍기라는 대형 키워드를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서 판매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쟁쟁한 판매자들과 지금 경쟁이 되나요?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상위 노출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어서 마케팅비를 쏟아붓는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매를 막 시작했거나 마케팅 비용이 넉넉하지 않은 판매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서 1페이지 경쟁자들을 파악하고 내가 들어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초보자 입장에서 구매 대행이건 사입이건 이 정도 기준만 알면 수요를 파악하고 내가 들어갈 만한 시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구매 대행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될 만한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이템 스카우트, 셀링허니, 판다랭크와 같은 검색 툴들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릴 만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많이 존재하니 그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강도를 무시하고 검색수가 3,000에서 7,000 정도 되는 중형 키워드를 찾습니다. 검색수가 10,000건이 넘어가는 대형 키워드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형 키워드를 많이 발굴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찾을 때 사입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찾아보면 좋겠죠? 사람들이 2주 동안이나 기다리면서도 구매할 의지를 갖고 있는 제품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겁거나 비싸거나 전자제품과 같이 인증이 필요해서 쉽게 사입해 들여올 수 없는 경우 같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격 묶음 상품 비율이 60% 미만인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는 가격 묶기가 되면 더 상위에 노출된다는 로직이 존재합니다. 가격 묶기가 많다는 것은 상위에 노출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도 가격 묶기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노릴 수 있겠지만 아직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마켓에 가격들이 묶여 있는데요. 이런 걸 저희가 가격 묶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검색수가 많아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으로 사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남자 목욕 가방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검색 수는 950건 정도로 어느 정도 되지만 실거래 상품 비율이 8%예요. 지금 6개월 매출을 보면 탑 40이 4만원, 탑 80이 5만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까지 넘어가도 6개월 동안 5만원의 매출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제품은 적합한 키워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해외 상품 비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 목욕 가방이라는 거는 사입으로 더 판매가 유리한 제품이지 구매 대행으로는 이런 제품을 2주까지 기다려가면서 사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자들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1페이지 상위 경쟁자들을 파악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캐리어 바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캐리어 바퀴로 검색해보면 검색 수도 꽤 되고 해외 상품 비율도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내가 검색한 키워드, 경쟁자들이 상품을 등록한 날짜, 리뷰 개수, 가격 묻기의 비율 여부 등이 있습니다. 광고가 돌아오고 있는 상위 3개의 스토어는 제하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등록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12월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록을 했네요. 그런데 어떤가요? 저희가 캐리어 바퀴로 등록하면 이 판매자보단 최신성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리뷰 수는 어떤가요? 지금 18개 정도 달려있네요. 우리도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부탁한다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 건수 뷰어라는 확장앱을 설치하면 각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팔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뷰어를 눌러보면 3일에 65건이나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판매가 많다는 건 우리가 이 사람보다 높게 올라가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 로직은 유입과 구매 전환이 적절히 일어났을 때 더 상위에 노출해주고 쿠팡 같은 경우는 유입보다는 구매 전환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구매 전환이 잘 되는 제품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 광고 3개를 제외하면 우리가 봤던 이 판매자가 지금 3위에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위 1위나 2위를 봐도 리뷰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판매자는 어떤가요? 이 판매자는 9월에 등록했고 리뷰 수는 28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키워드를 보면 캐리어, 띄우고 바퀴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버는 우리가 검색한 대로 상위에 띄워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리어 바퀴를 붙여서 키워드에 사용한다면 이 판매자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현재 이 판매자가 광고를 제외하고 10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캐리어, 띄우고 바퀴로 검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띄우고 바퀴를 검색하면 상위 광고 3개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판매자가 아까 봤던 판매자인데 한 단계 올라와서 9번째 순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들어가서 한번 판매 현황을 볼까요? 최근 6달 동안 109건이 판매가 일어났고 최근 3일 동안 6건이 판매가 됐네요. 어떤가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희가 키워드만 잘 잡고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몇 개만 해줘도 이 판매자는 밟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들어갈 만한 틈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뷰어를 통해서 상위 10개 업체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는지 확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순위일 때 얼마나 팔 수 있을지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을 분석해보면 들어갈 만한 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뷰어를 통해서 상위 10개 업체를 분석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순위일 때 얼마나 판매를 할 수 있을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아니면 다른 키워드 툴들을 이용해서 검색량이 3,000에서 7,000 정도 사이의 중요한 키워드를 찾습니다. 두 번째, 묶음 상품 비율이 60% 미만인 키워드를 찾습니다. 세 번째,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쟁자들을 파악해서 내가 들어갈 만한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내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쿠팡은 로직이 공개된 것이 거의 없어서 검색 수나 경쟁 강도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계속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제품이 상위에 떴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검색하다 보면 관여도가 높아져서 그냥 내가 자주 본 제품이 상위에 뜨기도 하고요. 또 다른 IP의 컴퓨터로 접속하거나 지역 위치에 따라서도 검색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런 파악 없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것보단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판매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쿠팡 역시 잘 팔릴 만한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쿠팡은 키워드 분석 툴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분석 툴에서 가지고 온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서 팔릴 만한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리는 키워드라고 해서 꼭 쿠팡에서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선 잘 팔리더라도 쿠팡에선 잘 팔리지 않고, 쿠팡에서는 잘 팔리는데 또 스마트 스토어에는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작업은 크롬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쿠팡에 접속해 줍니다. 크롬에 접속해서 이 점 3개를 누르면 새 시크릿 창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시크릿 모드로 전환됨이라고 뜹니다. 시크릿 모드로 접속하면 방문 기록이 뜨지 않기 때문에 검색 관여도 없이 제품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비행기표 끊으실 때도 같은 여행지를 계속 검색하면 관여도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내가 가려는 곳 비행기표 값이 더 높게 변하니까 시크릿 모드로 검색해서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크릿 모드로 쿠팡에 접속해 주고요.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1페이지 내 쿠팡 로켓 배송이 10개 이하인 키워드를 찾습니다. 충전 톱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로켓 배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유통업자들이 사입으로 국내로 많이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루 만에 도착하는 로켓을 살까요? 아니면 2주씩이나 걸리는 구매 대행 제품을 살까요? 당연히 로켓 배지 달린 제품을 많이 사겠죠. 해외 구매 대행 비율이 높은 검색어는 자연스럽게 로켓 배지 달린 제품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충전 톱을 보면 한번 쭉 내려볼게요. 로켓 배송이 하나도 없죠. 로켓 직구는 몇 개 보이네요. 이 제품들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 비율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해외 구매 대행 비율을 조회하는 방법은 2/14, 2월 14일이죠. 2월 14일을 쳐보면 6개가 검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15일을 쳐볼까요? 15일도 4개나 되죠. 16일도 하나네요. 17일, 18일, 19일, 20일도 4개나 됩니다. 보면 지금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로켓 배지가 없는 키워드라도 판매 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합 프레스라는 키워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합 프레스. 지금 한번 쭉 훑어보면 로켓 배지가 달린 게 하나도 없죠? 그럼 해외 구매 대행 비율을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2월 14일 하나가 있네요. 2월 15일 없고 16일 또 하나가 있고 17일이 13개나 있네요. 지금 대부분 다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요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 키워드는 좋은 키워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품들의 리뷰 개수예요. 지금 이 1위에 위치하고 있는 제품을 보면 리뷰가 하나가 달려있네요. 2위 제품을 봐도 2개. 나머지 제품들은 안 보이다가 5위에 하나, 6위에 2개. 구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키워드라면 리뷰 수도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위 10개 제품의 리뷰 수가 10개도 안 돼요. 이는 거의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키워드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로는 상위 노출이 되어봐야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키워드겠죠. 반면에 아까 검색했던 충전톱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 제품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뷰 수가 꽤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위 10개 제품을 봐도 꽤 많은 리뷰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상위 10개 제품의 리뷰 날짜와 개수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치 말고 한 달치 리뷰 개수로 파악해주세요. 그 이유는 어떤 제품들은 일주일치로 하면 모수가 너무 적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입 제품 수요 파악할 땐 일주일치 리뷰 개수를 파악하시고 구매 대행 수요 파악할 땐 한 달치로 해서 파악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로켓 직구라서 제외를 하고요. 한번 세 번째 걸 봐볼게요. 리뷰가 달려있는데요. 쿠팡이 스마트 스토어보다 트래픽이 대략 5배에서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스마트 스토어처럼 리뷰를 쓴다고 자체적으로 주는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리뷰도 많이 안 남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리뷰를 달지 않았어도 트래픽만큼 판매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리뷰가 1개가 달렸으면 10개가 판매됐다고 추측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위 10개 제품들의 일주일치 리뷰를 파악해봅니다. 지금 리뷰에 접속을 했죠. 최신 순으로 놓으면 오늘이 1월 29일이니까 1월 22일까지 몇 개가 판매됐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22일까지 3개가 판매가 됐네요.
아까 쿠팡이 트래픽이 10배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배수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일주일, 즉 7로 나눠서 하루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합니다. 3에 10을 곱하면 30이니까 거기에 7을 나누면 대략 하루에 4개 정도가 팔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위 10개 업체를 파악해보면 내가 상위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판매가 되겠구나가 보입니다. 맞아요. 당연히 정확하지 않죠. 그래도 추측해보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은 스스보다는 상패 퀄리티가 낮아도 판매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충전톱 같은 공구류들은 각 제품들을 눌러서 상패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패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공구류 쪽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파는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한 거죠. 그렇다고 아예 도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전톱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방법들을 이용하면 사입 제품을 고를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없는 틈새를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면 사입 제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사입 제품들도 일주일치 판매 수량이나 판매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키워드를 찾는다. 근데 쿠팡은 공개된 로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랩이나 네이버 검색 툴을 이용해서 쿠팡에 직접 검색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크롬 시크릿 모드로 접속해서 내가 찾은 키워드로 쿠팡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세 번째, 내가 찾은 키워드가 1페이지 내 쿠팡 로켓이 10개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제품들 비율이 꽤 높아야 하며 반드시 어느 정도는 판매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위 10개 업체의 일주일치 리뷰를 파악해서 곱하기 10을 하고 7로 나누어져서 하루에 얼마나 판매하는지 그리고 판매 금액은 얼마인지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